나라가 세계 사회 선도 국가로 가는데 뭐 한 5분 정도 시간 늦춰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싶어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도 국가로 가는 그 험난한 길에 사회, 경제, 환경, 산업, 교육, 연구까지 이 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그 방대한 연구를 40분에 발표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지정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정책실을 맡고 계신 노경원 실장님이십니다. 노경원 실장님께서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캠퍼스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지난해 9월부터 현직인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노경원 실장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노경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학술적으로 최고의 업적을 이루신 학술원 회원님들 앞에서 말하기에 불과한 제가 그 지정 토론을 하게 된 것은 현직이란 이유 때문인데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현 회장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90% 이상 동감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비판하려고 제가 이 지정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를 비롯해서 후배들이 어떻게 경계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지정 토론에 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성현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그 위자가 한문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그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사람, 행액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 위태롭다 하는 의미로 위태할 위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밑에 떨어진 사람은 이미 다친 사람이고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위태로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업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거고 제가 여기서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지금 위에 있을 때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으로 저는 네 가지 여러 가지 트렌드, 국내적인, 국외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트렌드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박성현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다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기술 변혁, 얼마나 빠르게 기술이 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 기정학이라든지 기경학까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웅크타드에서 선진국이라고 대한민국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축소사회,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의 문제, 이 네 가지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 트렌드를 발생시킨 것도 있지만 이 원인을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성공의 사례들이라든지 실패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공과 실패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징비록을 유성룡 선조께서 써서 후대에 대해서 경계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려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면 성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철저한 상황 인식과 처방, 우리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파괴적 혁신입니다. 기존 체계라든지 기득권과의 지속적인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관계돼서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또 중국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을 보면서 항상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 29일 날 과학기술 수준평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수준평가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역전됐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표만 이렇게 났을 뿐이지 몇 년 전부터 이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중국에게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리라든지 테무로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의 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위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5 이게 중국 지자오로 해서 2015년부터 세계의 공장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혁신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저가 또 고품질을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똑같은 중국에서 이제 그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즈자를 제조인데 즈조, 그러니까 쯔자오는 똑같습니다. 중국의 AI를 덧붙여서 AI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 중국을 발전시키겠다. AI 플러스라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 따싱, 그러니까 베이징 남부에 있는 따싱 공항 인근에서 무인 택시를 운행한 바 있고 금년에는 베이징이 완전 자율 주행 세계 최초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을 보면서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30여 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그 그래프 하향 수직 직하하는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서 우리도 많이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깨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TSMC의 공장을 구마모토 공장을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진짜 1년 365일 24시간 가동을 해서 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 인식과 관계돼서 우리의 처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가가 중국을 통일할 때에는 진시황이 그리고 그 진시황 이전에 진나라의 황제들이 법가를 이용을 해서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통일 후에 분서갱유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다시 멸망하고 한이 부활하고 유가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한국의 성공 방정식이 F는 LK, 뭐 L에서도 여러 가지 L이 있을 수 있고 K도 여러 가지 K가 있을 수 있겠지만 L과 K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성공 방정식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축소 사회에서 이렇게 될 수 없는 또 선진국에 진입한 마당에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창조 아고라라는 1인 미디어에서 영원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명답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의 명답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성공 방정식은 F를 바꿔야 하는 성공 방정식, 그러니까 F라는 함수를 G라는 새로운 함수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소 사회에 대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그 박성현 회장님께서 발제하실 때 우리나라가 OECD 대비해서 초중고에 대한 교육 투자는 많은데 왜 대학 투자는 이렇게 안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짜 재정 투입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국세에 간략하게 하면 내국세의 20.79%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발제하신 내용은 2019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계속 우리나라의 내국세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으로 보면 아마 2023년 4년으로 보면 순위가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초중고에 있어서는 대학에 있어서는 뭐 더 떨어졌을 거고요. 지방교육 재조금 그 교부금을 가지고 초중고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거기에다만 그 돈을 그대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써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어떤 또 저희가 기득권과의 경쟁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겉과 속이 모두 선진국인 선진역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바꾸는 모델을 저희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파괴적 혁신과 관계돼서 투입으로서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는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화하고 전문화하고 선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차례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에서 배터리 그 패스포트로 대변을 되는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 이런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는 인터넷 플러스 전략에서 이제 AI 플러스 전략으로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그 위치에 맞는 테스트 베드화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재 부분입니다.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 뭐 저보다 역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나라 말씀드렸지만 진나라에 있어서도 25명의 재상 중에 17명이 외국인 출신이고 그중에 또 다른 25명 중에 9명은 평민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나라가 제나라에게 거의 멸망할 뻔했는데 연나라의 연소왕이 곽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천리막 고사라든지 아니면 선정외시, 북면 이러한 과거의 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인재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2011년에 탤런트 트래픽이라고 해서 이 6개의 그 6개의 IT 어떤 그룹 거의 자이언트들에 있어서 탤런트들이 인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2000년대 초에도 있었고 이 비교를 하는데 극단적인 케이스여서 제가 2011년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화살표들을 보면 그 화살표가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색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후로 인력이 많이 옮겨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다음에 야후가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인력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대학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대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대학의 랭킹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학 졸업자 수가 2001년에 114만 명에서 2023년에 1,158명으로 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증가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재에 대해서 인구 감소 시대에 정예와 전문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과 트레이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도 진짜 고민해서 유입과 정착 그리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매력적인 개방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6월달에 QS에서 2024년 대학 랭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학 랭킹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10위권 8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대학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기라는 게 그 여러 가지 뭐 어원이라든지 봤을 때 결정 또 전환점 또는 변화의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 유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은 변한다. 그 변화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태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가 위기를 당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장님